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구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용비교에서 살고지 체육공원까지 여러분의 산책길에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이 광고 회사에 들어가면요, 광고 회사에 있는 선배들이 갓 들어온 신입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 왔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잘 생각나지 않아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후배들에게 선배들은 배운 것을 다 잊어라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익힌 것들이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고의로라도 배운 것을 다 잊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버리는 것과 채우는 것 사이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요즘, 어려운 일들과 또 잘 해결되지 않는 일들 사이에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요즘, 오늘 하루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살짝 내려놓고 멀리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성동 뮤직박스, 저는 DJ 홍성혁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봄 느낌 물씬 나는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에릭남 웬디가 부른 봄인가봐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봄 노래 두 곡 듣고 와봤습니다. 정말 이 봄이 한 발자국 다가온 게 느껴질 정도로 따뜻한 나날들의 연속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 꽃샘추위라는 게 있으니까 갑자기 추워지는 날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겉옷을 꼭 챙겨가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행복을 안겨줄 성동 뮤직박스,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소식 듣고 와야겠죠. 오늘은 과연 어떤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 제1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운영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서울시와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우리 성동구가 협업을 해서 1,000만 시민의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첫 발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현재 운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동구가 앞장서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우리 구의 비대면 100일장 그리고 그림 그리기 대회가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봄꽃이 피어나고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서 봄꽃 축제를 즐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100일장 그리고 그림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개나리 그리고 벚꽃 같은 봄꽃을 주제로 글짓기와 그림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오는 4월 8일부터 28일까지 본인의 작품을 우편 봉투에 넣어서 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수상자 발표는 5월 14일 성동구 홈페이지와 개별 통보로 전해질 예정입니다. 이 봄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꼭 착용해서 밖을 다녀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그 마음 압니다. 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 하지만 올해만큼은 봄 소풍 한 번만 더 참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 두 개나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노래를 듣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적의 같이 걸을까 그리고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사연 소개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사연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연 보내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동 뮤직박스는요, 항상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듣고 싶은 신청곡이 있거나 전하고 싶은 사연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유튜브 검색창에 성동 뮤직박스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댓글창에다가 신청곡이랑 사연을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뮤직박스의 4인 4색 DJ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알차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신나는 노래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블락비의 잭팟, 세븐틴의 아주 나있습니다. 네, 이어서 심심한 여러분을 위해 찾아오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백신이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어서 빨리 코로나를 물리치고 모두 마스크를 빼고 다닐 수 있는 날이 와서 슬기로운 집콕 생활이 아닌 슬기로운 바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슬콕생, 우리 자취생들을 위한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변기 막혔을 때의 꿀팁입니다. 아마 자취를 하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봤던 내용일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뚫어뻥으로 하면 해결이 되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 엄청난 녀석들이 등장하는 날에는 뚫어뻥으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생각보다 이 뚫어뻥을 가지고 있는 자취생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꿀팁을 하나 알려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집에 있는 샴푸와 린스를 변기에 듬뿍 부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집에 샴푸랑 린스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변기에 부어주시고 30분 정도 시간을 보낸 뒤에 내려버리시면 시원하게 이 막혀있던 것들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안 꿀팁인데 한번 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집안의 이 퀴퀴한 냄새들을 잡는 방법입니다. 역시 기본적으로 환기를 잘해야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커피가루 있죠. 이 커피가루와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커피가루가 집안 곳곳에 있는 퀴퀴한 냄새를 흡수해 준다고 하고요. 젖은 가루로 하시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고 하니까 커피가루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돌려서 수분을 없애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른 꿀팁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이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룹이죠. 노라조의 고등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집콕 생활 이어서 자취생을 위한 꿀팁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쉽게 접하는 경우들인데요. 바로 양말. 이게 잘 안 말라가지고 아침에 못 신고 나가는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쉬운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덜 마른 양말을요, 고르게 펴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 정도 나눠서 2번을 돌려주시면요, 아주 보송보송한 양말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자레인지 안이 너무 더럽다면 베이킹소다를 녹인 물을 렌즈 안에다 넣고 2, 3분 정도를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와서 마른 행주로 슥 한번 닦아주기만 하면 깨끗하게 닦인다고 하니까 양말도 쾌적하게 말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취생들을 위한 3가지 팁 전해드려 봤고요. 저희는 노래 하나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역주행으로 아주 히트를 치고 있는 그룹이죠.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입니다. 네, 이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상식, 갑툭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갑툭상 주제는요, 청나라 황제들의 키는 얼마일까입니다. 진짜 갑툭상이죠. 네, 아니 그냥 인터넷을 보다가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갑툭상 시간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은 진짜 모든 친구들의 키가 크죠. 여자아이들이나 남자아이 가릴 것 없이 평균 신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을 생각해보면 평균 신장이 많이 작았어요. 네, 그래서 이 청나라 황제들의 키가 생각보다 많이 작다는 내용을 보고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실제로 중국 청나라 때 황제인 건룡 황제는요, 이 신하들이 자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사 기록에 이 황제의 키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 황제가 입었었던 옷과 여러 가지 가정들을 통해서 추론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북경에 있는 고궁박물관에 있는 건룡 황제의 용포, 그러니까 임금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 옷의 길이를 재보니까 144cm라고 합니다. 이 모든 용포가 140 정도에 위치한 것으로 보면 이 황제의 키가 별로 안 크다는 게 입증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영국 대사인 이 맥케니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청나라를 방문한 후에 기록을 남긴 게 있습니다. 이때 건룡 황제의 키를 5피트 2인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센티미터로 계산을 하면 157c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맥케니얼이 건룡 황제를 만났을 때 아마 이 황제의 나이가 좀 많았어요. 82세인가 아마 그랬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키가 많이 줄어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황제의 신장은 아무리 커도 한 160에서 165 사이일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제가 참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게 입증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황제가 신고 다니는 신발에 상당한 굽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현재로 말을 하면 키높이 신발인 건데 이 황제가 자신의 키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좀 키높이를 신고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나라 황제들은 왜 키가 작을까라는 생각, 맛있는 걸 많이 먹었을 텐데 왜 키가 작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때 나오는 원인으로 첫 번째로 근친 결혼을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황제 가족끼리는 가까운 관계끼리 혼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키로 태어나지 않았을 추측이 있었고요. 또 왕비나 후궁들의 나이가 굉장히 어렸다는 것이 또 가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부분 15세 이하의 황비 또는 빈
그러니까 후궁이 되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키가 작았다는 가설이 있다고도 하네요. 네, 이처럼 키가 작았던 과거, 그중에서도 특히 키가 작았던 청나라 황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들의 비밀을 알 수 있었던 참 재미있는 갑툭상 시간이었는데요. 이어서 노래 하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나라 황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하하 씨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그리고 김아중의 마리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계 성동기구 시간입니다. 성동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2021년 새롭게 설립된 WSO. 네, 실제로 구청에 존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성동기구 어딨죠 하시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네, 온라인상에만 존재하는 이 성동기구, 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나만 알고 있는 건강 꿀팁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성동구청 성동뮤직박스 창으로 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건강 꿀팁 청취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건강 상식은 신바따 3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신바따를 외칠 수 있는 이 산삼을 많이 먹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한국의 대표 건강식품인 홍삼에 대해서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홍삼은요, 10년째 건강식품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주 건강식품인 거죠. 이 홍삼은 예로부터 면역력 증진 그리고 피로 회복에 아주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각종 연구를 통해서 당뇨나 고지혈증 그리고 신장 기능 또 거기에 항암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대련의 의과대학교 연구팀이 급성 신부전에 홍삼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이 홍삼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지표인 혈중 요소 수치 그리고 크레아티닌 농도가 각각 58%,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인도에 있는 라자스탄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피부암 유발 물질을 투여한 실험쥐는 종양이 57개인 반면에 피부암 유발 물질을 투여한 전후로 홍삼을 섭취한 그룹은요, 종양 개수가 17.67개로 이 홍삼 자체가 암 억제에도 대단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네, 이렇게 몸에 좋은 홍삼, 우리가 정말 보편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방법은 바로 홍삼 액기스로 먹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홍삼 액기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홍디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홍삼은요, 제조법에 따라서 물다림 홍삼과 온채식 홍삼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 온채식 홍삼은 물다림 홍삼과 다르게 홍삼의 영양 성분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물다림 홍삼은 물에 녹는 56.4%의 수용성 영양 성분만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온채식 홍삼은요, 홍삼 자체를 아예 통째로 갈아서 그렇게 제조가 되기 때문에 물다림 방식보다 온전히 홍삼의 모든 것을 섭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 홍삼을 온전하게 흡수하기 위해서는 초미세 크기로 분쇄되어 있는 제품을 섭취해야 좋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즉 이 한국인의 37%는 홍삼의 핵심 영양소인 사포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다고 합니다. 또 이 37% 말고도 63%도 체내의 사포닌을 분해하는 효소의 양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한국인은 사포닌을 흡수하는데 아주 좀 약한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포닌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만들어서 홍삼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초미세 크기로 분쇄되어서 만들어진 홍삼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홍삼을 고를 때 주의할 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온채식인지 물달인 방법인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초미세 크기로 분쇄되어서 흡수율이 높은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WSO에서는 좋은 홍삼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어서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코요태의 순정 그리고 와인루프의 중독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동 뮤직박스 오늘의 테마 음악 시간입니다. DJ들이 그날 직접 선정한 테마 음악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기억에 남는 OST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나는 노래들이 있죠. 실제로 이번에 그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서
We Are Live 이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제가 참 흉내를 잘 못 내고 있는데 이 노래랑 드라마가 굉장한 히트를 쳤지만 누가 불렀는지는 몰랐던 그 곡의 원주인이 나타나자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이 모두 깜짝 놀랐었죠. 이처럼 이 OST는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그 드라마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테마 음악은요, 듣기 좋은 아주 기억에 남는 신나는 OST 두 곡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했었던 그 드라마죠. 태양의 후예에 나왔던 K-윌의 말해 뭐해,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여러분들께 띄워드리는 이태원 클라스에 나왔던 가호의 시작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구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용비교에서 살구지 체육공원까지 여러분의 산책길의 동반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더욱더 기분 좋은 음악과 소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이 성동 뮤직박스는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신청곡이 있으시거나 전하고 싶은 사연, 또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튜브 검색창에 성동 뮤직박스를 검색하고 댓글에 신청곡과 사연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뮤직박스의 4인 4색 DJ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구민과 함께하는 성동 뮤직박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에드시런의 Thinking Out Loud 띄워드리면서 여러분들과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성동해요.